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비리 척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방위사업 비리, 참 걱정입니다. 국가의 안보,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어떠하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죠. 자, 오늘은 이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 준비했고요. 또 군 조직과 관련된 제정법안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사상 질서 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방위사업 비리입니다. 예,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실은 저희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그 방위사업법과 관련된 또 개정안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비교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의 이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각종 피해들이죠. 예, 우리 방위사업 비리에서도 역시나 군피해야,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그런 군피해들이 작용하면서 구조적인 비리의 사슬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비리들을 끊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또 찾으셨을 테고 제가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히나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작동되는 그러한 비리 사슬들 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군피하, 군내에서에도 지연, 학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군인들이 전역하고 난 후에 뭔가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 내에서는 계급 사회에서 승진에 대한 그리고 보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계급이 높아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승진에서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보직을 좋은 보직을 갖지 못한다든지 할 때 갖는 박탈감, 예, 그리고 그 박탈감이 이제 본인들의 군 생활에 남은 군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전역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느끼는 어떤 피해의식, 예, 이런 보상 심리, 예,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를 좀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제 청렴서약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방위산업체가 청렴하게 이 계약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문제되었던 방위사업을 따져보면서 이 청렴서약 제도에 어떤 그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비리에 있어서 그 허점이 잘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현행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산업체 청렴서약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작용되고 있는 청렴서약제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법 제도 자체는 그렇게 이제 적용 범위 자체가 협소했다는 것이 문제였지만은 지금까지 청렴서약의 제출 의무나 제출을
한 그런 그 의무 내용에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내용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예, 실제 적용이 전혀 되지 않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그런 법률로 네.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는 네. 그 적용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네. 직접 그 계약에 관계되는 국방부 방위사업체, 방위산업체 네. 이 세 곳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네. 그 의무 위반 시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 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기를 어떻게 구입하게 되는가 라는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실제 무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요. 각종의 무기 계약에 있어서 중개상, 저희들이 흔히 무기 중개상이라고 하죠. 예, 네. 중개업체. 네. 예, 그리고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컨설팅 업체라고 합니다. 무기 컨설팅 업체. 네. 이런 업체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특히 그 규모가 큰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무기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컨설팅 업체나 중개 업체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기존 법에서는 이런 컨설팅 업체나 그 중개 업체에 대해서 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래서 청렴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그야말로 이 무기상이나 무기중개업체 이 안에는 국내 업체도 있겠지만 또 국외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청렴서약서 제출을 국내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뭐랄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걸림돌은 없는 것인지 처리 전망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의지의 문제였고요. 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근절의 문제였지 네. 지금 법과 관련해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 내진 무기 중개 업체라고 하더라도 네. 국내에서 국내 계약에 참여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지주의 원칙상 저희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네. 예, 법이 실효적으로 그들에게도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지만 철저히 가진다라면은 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좋은 그 수단이 네.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 처리와 관련해서는 네. 입법 발의를 했을 때 방위사업청에서도 많은 의지를 표명을 한 바 있고 예. 같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좀 무난한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여야 의원님 할 것 없이 다 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한기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까지 이제 청렴서약서 범위를 늘렸는데 이제는 네. 국외에 네. 이 관련 무기거래상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또 당사자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에서도 네. 고민 중이시니까 네. 좋은 성과가 있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저희가 다룰 내용이 이 제정 법안입니다. 네. 군사상 질서 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먼저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국방위를 다루면서 어떤 이제 병과라고 흔히 알고 계시죠? 예, 예, 병과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헌병병과라는 곳은 저희들이 익숙하지만은 그냥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경찰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헌병병과는 자연스럽게 눈에 잘 들어오고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제가 법률을 통해서 살펴보는 작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근거법이 없었고 지금 그렇습니까? 그들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1960년대에 제정이 된 헌병령 대통령령인데요. 그게 유일한 지금 그 직무 활동의 근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헌병들은 업무 보고를 그 서울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네, 그렇습니다. 즉 헌병의
지금 직무 활동의 근거가 사문화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헌병들은 직무 근거가 없는 상태의 그냥 사실상의 관행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근거법을 적용하는 게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입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여태 제가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 네. 봤던 그런 헌병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뿌리가 정확하지 않은.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헌병의 그 직무 활동에 혹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더라라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위법적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를 위법으로 다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헌병을 쉽게 헌병의 직무 활동을 생각해 보면 헌병은 크게 행정 헌병의 활동을 하고 또 수사 헌병, 행정과 수사 양 분야의 업무를 크게 하고 있다라고 이대배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행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뭔가 좀 위험한 것 같다. 정지시켜서 질문해보고 소지품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리고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그럼 차를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해보고 이런 이제 그 안전유지 활동, 질서유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음주 의심이 없는데도 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든지, 또 전혀 위험성의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다툴 수도 없을 뿐더러 그저 지휘권의 행사련이 하고 이렇게 또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되어 왔던 거고요. 수사 활동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수사 활동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헌병령에 대한 근거까지 들어갔는데 군 수사 활동을 헌병이 하고 있습니다. 기무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작년에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우리 윤일병 사건과 관련했을 때 우리 헌병의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헌병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나 어떤 헌병 수사의 수사 지휘 절차나 이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떤 매뉴얼이 근거가 없습니까?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매뉴얼도 없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기준이 너무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주먹구구 지휘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지휘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업무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거의 뭐 언론사 같은 특종에 해당하는 지금 법안을 지금 이제 발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일병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이번에 아시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 이번 제정안이다 보니까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대할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핵심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헌병은 군사상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사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적으로는 군인을 대상으로 장소적으로는 군사 지역에서 그리고 업무 내용으로는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행정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크게는 군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 업무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의 근거, 직무 활동의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활동들이 반드시 상대방의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필요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직무 활동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 또한 그 한계,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기본권 침해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공권력이 행사돼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를 또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헌병들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합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남용될 소지도 있는 부분들 질서를 잡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이 입법에
어떤 것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헌병과 관련된 규정 제정안을 이제 마련하게 된 계기가 윤일병 그렇죠. 사건입니다. 정말 그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 너무나 어이없게 그냥 사실적으로 관행적으로 그 당시의 지휘관의 어떤 의지나 판단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되는 것들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너무도 추락시킬 뿐더러 우리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입니다. 어떤 기본권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그 활동의 근거와 그리고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입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입법의 의무가 있는 곳에서 입법 활동을 좀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한 법치주의와 인권 회복이 당연히 회복되는, 또 군에서 군 내에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공청회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이 문제 제기는 지난 이제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보고 관련되는 헌병의 활동들에 대한 이제 그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많이 놀라셨어요. 역시. 그때 이 근거에 따르면 이 모든 내용이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하였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같이 입법 발의를 공동 입법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는 물론 모든 어떤 활동들을 법률화하는 것이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더 기여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또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통의 토론자들은 이제 그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선임을 해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보통은 이제 각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 재정안과 관련된 공청회에서는 우리 토론자분들이 모두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색적인 분위기셨군요. 아주 이색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이렇게 기본 틀을 잡자라는 데는 국내에서도 별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군에서 너무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셨군요. 참 잘된 일인데. 그러면 처리 전망 밝게 봐도 되는 거죠? 밝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처리가 되고 나서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끝으로 의원님께서 그 권은희의 찾아가는 현장 토크라는 제목으로 벌써 100회 이상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신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역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구의 갈등 조절이나 문제 해결, 또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문제 제기 단계부터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계속 조율을 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해결책을 낳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과 끊임없이 처음부터 문제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특위 활동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원자력 안전이랄지,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그리고 특히 요즘 메르스와 관련해서 온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응급 의료 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을 위한 그런 또 입법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